얼마 전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인터넷에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지금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내는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대학원에서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전공, 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를 졸라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 두신 돈으로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때 만난 제 아내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고 집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돈 벌어오는 건 그만하고 공부를 하라고 권유했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외모에 반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마음이 착하고 말도 예쁘게 하더군요. 결혼 전이라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한결같이 예쁘게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는 남자예요. 게다가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한 편이라 경제 사정도 좋지 못했어요. 아내는 부유한 집안의 여식입니다.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신혼집을 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딸 고생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석사를 마치고 입사한 회사에서 나름 적응을 잘했고 일도 무척 재미있었어요. 아내는 하고 싶은 공부를 쭉 이어갈 수 있었으니 나름 보람을 느끼는 듯 했고요. 아내는 나이는 많았지만 저를 집안의 가장이자 사랑하는 남편으로 잘 대접해 줬어요. 연애할 때 아내에게 궁금한 게 많았지만 어차피 나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자신감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내는 할 말이 있으니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급한 얘기면 전화로 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니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걸까 싶어서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술과 안주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뒤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더니 잠시 후 울기 시작하더군요.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우는 거냐고 물으니 사실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첫사랑이라고 하더군요. 과 친구였는데 20살 때 만나서 쭉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왜 만난 거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반대했냐고 물었더니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남자의 동생이 둘이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많이 보살펴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외동딸이 그런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게 둘 수 없다고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남자를 버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듣다 보니 너무 황당해서 그 사람이야? 나야? 지금 결정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대답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내가 몰랐으면 그대로 살 것 아니냐고 했더니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속이고 살 수 없어서 오늘은 큰맘 먹고 고백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친구와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종종 만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집에 있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만나러 나가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자존심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군요. 아내는 자기 마음 편하자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장인어른이 그 남자에게 얼마의 돈을 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라고 준 돈인데 아내는 대낮에 더젓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있다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아내가 해온 집이니 제가 나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짐을 싸서 비즈니스 호텔에서 며칠 지냈어요.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재촉을 했고 계속 나가 있을 수 없어 마지못해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얼굴을 편하게 볼 수 없더군요. 아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사실 호텔에서 더 지내고 싶었지만 수중에 돈도 없고 집에서 아내를 외면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아내는 신혼 때보다 더 집안일을 꼼꼼하게 신경 썼고 제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듯 했어요. 하도 제 눈치를 보니 뒤통수가 따가울 지경이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내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가 외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어느 나라로 갔냐고 물었더니 영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진작 좀 떠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초라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의 직장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학 졸업사진에서 그 남자를 보여준 적이 있었고 SNS로 그 남자를 찾아냈던 것이죠. 아내는 집에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외출도 평소처럼 자주 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여전히 그 남자를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매일은 아니지만 그 남자의 SNS를 봤어요. 주재원으로 떠났다는 그 남자는 외국에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제 지인 중에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연락을 했어요. 인트라넷으로 그 사람을 검색해 보니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주재원으로 나간 흔적도 없고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버젓이 살아있는 남편을 속이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더 화가 나지만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 없네요. 남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도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아내를 붙잡지도 놔주지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지낸 지 4개월쯤 된 어느 날 친구와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함께 공을 칠 사람이 부족해서 친구 지인의 지인이라는 어떤 여자가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참 좁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그날 게임은 형편없었지만 식사를 하면서 그 여성과 편하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녀는 1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이는 낳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잘 있냐는 말에 잘 지낸다고 얼버무렸어요. 아내의 친구는 아내만큼 어려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몸은 훨씬 날씬했어요. 그날 우린 호프집에서 거나하게 마셨고 별 다른 설명 없이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린 급하게 서둘러 일을 치렀고 새벽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와 술을 마시면서 아내도 막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에 그녀와 일을 치렀는데 막상 감정도 없는 사람과
일을 치른 것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의 친구는 매일같이 저를 찾았어요. 외롭다, 보고 싶다, 주말인데 집 근처로 가겠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내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건 더 싫었어요. 사실 결혼하고 아내와 한 이불 덮고 잔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날은 내게 큰 자극이 되었죠. 솔직히 그녀와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만 만나자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아내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고요. 나란 놈이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내와 깨끗하게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아내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녀가 되기는 싫다고 하더군요. 사실 나를 끝까지 기만한 거 다 알고 있다. 당신의 이기심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참아줄 수 없다. 그리고 나도 한 여자를 만났다. 그런데 바로 정리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군요. 순진한 얼굴로 어린 남자와 결혼하고 진짜 사랑은 남자친구와 즐긴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린 협의 이혼을 했고 장인어른은 작은 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장인어른의 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딸의 애인에게는 헤어지라고 돈을 주고 사위에게는 미안하다고 돈을 준다.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작은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라면 지긋지긋해서 쳐다보기도 싫네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내 짧은 결혼 생활은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 제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는 여자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